말 그대로 정말 열전 상하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좀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투자 상품도 요즘에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 월요일 맞아서 이제 상하이 증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터증권 이충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좀 주목할 만한 중국 증시 이슈들부터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표들도 있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 상해 증시 간단히 한번 짚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해종합 일봉 차트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3,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HSBC 제조업 PMI 지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약간 횡보하는 장세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3,400포인트에서 3,700포인트 근방까지 수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지난주 한 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는 구간으로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보어 포럼 개막하고 그리고 중국 3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발표였는데 간단히 경제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HSBC 제조업 3월 PMI 속보치입니다. 다음에 보시다시피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가 49.2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같은 경우에는 50.7을 기록을 했었고 3월 지금 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컨센 같은 경우에는 50.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50을 하회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었죠. 뭐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에는 춘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정확히 중국 경제를 조금 판단하기 애매했다고 하면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로서 조금 경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타이밍에 3월 첫 번째로 발표했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뭐 보아오 포럼이나 1대1로 관련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3,700포인트 돌파를 넣어맞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좀 경기 위축,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이 기준선이고 50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 국면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다시 한번 조정 국면, 횡보 구간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가장 좀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보어 포럼 AII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AIIB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난 상황이고 지금 다음에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러니까 즉 AIIB에 좀 참여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오 포럼에서 주요 논제로 다뤘던 게 바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과 1대1로 관련되었던 어떤 내용들인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을 비롯해서 브라질이나 독일, 유럽, 이탈리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진국들이 지금 참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보아오 포럼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개막을 했었지만은 본격적인 주 회담 논의는 주말인 28일과 29일에 열렸었고 28일 본격적인 개막식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나와서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열렸던 보아오 포럼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주 테마가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운명 공동체를 향해입니다. 테마 주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 중국 정부는 미국 중심으로 짜여있는 이런 경제 체제를 중국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좀 구축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으로 결제나 투자를 진행할 때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정책에 따라서 타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런 AIIB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월드뱅크나 IMF, ADB 같은 이런 각종 금융기관의 대항마 역할로 지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AIIB 이외에도 후강통이나 성강통 같은 금융시장 개방 이런 1대1로 정책 추진에 따라서 위안화의 어떤 세계화, 어떤 국제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미국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중국 쪽으로 지금 이끌어 오려고 하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큰 그림에서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IB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AII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 논제는 아세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을 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주로 아마도 AIIB가 설립이 된다면
1대1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인프라 투자에 집중적으로 이 자금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즉 IIB 같은 경우는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설립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건설, 인프라 투자, 전력 관련된 철강 같은 이런 전반적인 건설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뭐 중국 철도 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런 AIB나 1대1로 건설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철도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조금 담아본다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얘기였다가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된 것 같고요. 또한 보아우 포럼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뭐 상하이 증시 3,500 이상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약 한 뭐 1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3,700선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대본을 먼저 한번 보니까 예. 중국 평안보험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보험 쪽이다 보니까 예. 사실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 예, 예. 국내 기업 쪽에서 보험 업종이 지금 그렇게 화랑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예. 좀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예. 이것도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삼성생명이나 뭐 삼성화재 같은 탑에 있는 어떤 보험업체와 한번 비교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철도 인프라 투자나 뭐 핀테크 관련주들을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의 금융 그중에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 보험 업체가 있지만 평안보험을 제가 일단 탑픽으로 뽑은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평균 매출액이 약 24%씩 지속적으로 가장 고성장을 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보험하는 업체 따로, 손해보험하는 업체 따로 있긴 하지만 중국에는 이렇게 큰 구분이 없습니다. 현재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시장하고 손해보험 시장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 생명이나 뭐 PICC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손해보험 시장에 특화된 등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 다 보험을 약간 포트폴리오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그 중국 보험 시장은 되게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영국 다음에 약 4위권의 큰 글로벌에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규모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면 약 2조 위안 정도 넘는 세계 4위권 규모의 보험 시장인데 이렇게 규모 측면에서는 아직 크지만은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을 가능할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주요 국가별 보험 침투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험 침투율이라고 하면은 GDP 대비 보험 금액을 말하는 건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약 10% 이상을 지금 지출하고 있으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침투율이 약 3%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뭐 보험 밀도라고 하죠. 중국 1인당 시민들의 보험에 대한 사용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규모 자체는 크지만은 중국의 인구나 지금 현재 경제 발달 속도로 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기본적으로 1인당 소득이 7,500달러가 넘으면은 중산층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는 뭐 경착륙 우려다, 뭐 GDP 성장률의 둔화에 대한 우려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은 뭐 신흥국이나 여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의 초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 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가능한다면은 약 2019년 정도 되면은 전체 인구에서 60% 정도가 중산층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산층 가구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 수요 역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최근에 뭐 정주 우통 버스나 아니면 상해 자동차, 장성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다음에 보시게 될 차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약 12%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는 약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합쳐서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손해보험 중에서 약 78%가 자동차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평안보험의 손해보험 영역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금융적인 측면 아니라 평안보험은 이미 핀테크 영역에서도 타 업종 대비 좀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말에 뭐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던 뭐 텐센트 홀딩스나 알리바바와 합작을 해서 인터넷 보험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 금융 업종 대비 비해서 지속적으로 좀 핀테크 영역에도 발빠르게 먼저 선도적으로 진입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이런 포트폴리오 이외에도 중국 편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은행과 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금융 지주회사급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권, 은행 그리고 보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차트가 다음에 보면 재무 차트 같은 경우로 보면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그리고 총 매출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나라 업체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생명과 ROE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뭐 중국 평안보험 같은 경우는 ROE가 16% 정도로 한국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보다 약 2배 정도의 높은 ROE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 약 2배 넘는 매력적인 어떤 수익률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점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 평안보험이 나왔는데요. 사실 중국의 이런 보험 침투율이 이렇게 낮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장 여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상하이 증시와 함께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이충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